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사진 촬영은 불가능하다는 점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료를 보시는 날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에게 면역에 대한 해답을 드리기 위해서 먼 걸음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저희는 어떻게 화답을 해드려야 될까요? 큰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통증의학계의 명의이시자 메나텍 성공자이신 설동호 원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여러와 같은 환영을 받기 처음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이 메나테크 덕분에, 당뇨 영양소 덕분에 써있는 것처럼 행복한 의사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하고 있는 안성 올리브영 설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오시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제 어떤 환자분께서 오늘 오고 싶은데 수업이 있으시대요. 제가 사정을 했어요. 수업을 저녁 시간에 옮기고 1시에 와서 내 강좌 들어가라고. 그때 그분이 이름을 올리시더라고요. 참가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진료실 문 닫고 왔습니다. 저도. 제가 진료실 문을 닫고까지 여기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중요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양소를 알리는 것이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본인을 위해서나 가족들, 친척들에게 알리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욕을 좀 불러일으키고 하고 계신 분들도 이 당 영양소에 대한 확신을 좀 갖게 해드리려고 진료실을 타고 오십니다. 한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 진심을 한번 좀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면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첫 주제를 면역이라는 이런 주제를 선택하셨는지. 왜냐하면 면역이 글리코 영양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면역이란 무엇인지 이 면할 면자에 전염병 역자를 쓰고 있는데요. 면할 면자는 마이크 좋네요. 이 토끼 토자 저 위에 요게 토끼의 머리 귀고 이게 몸이고 이 발인데 꼬리가 없는 것. 토끼가 꽁지 빠지게 뛰는 이유가 위험한 상황을 면하기 위함이라고 해가지고 면할 면자.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것은 전염병, 역병에 걸리는 것을 면하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역할을 당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가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자리에 이제 마스크를 벗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정말 이제 살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습니까? 마스크를 벗어도 우리가 우리의 세포가 면역력을 갖게 해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물론 현재까지 백신이 유일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또 다른 것은 없을까요? 원래 우리의 세포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면역력이 있는 것이죠. 이게 좀 약해져 가지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백신을 맞아야 되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그 면역력이 당사슬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함께 가져보시죠. 전자현미경이 개발되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멘둥멘둥했던 세포가 털 같은 것이 발견됐다는 것이죠. 이게 당사슬이라는 것인데요.
이미 1990년대 초에 벌써 성분이 무엇인지 발표되어 있었고, 질량 분석기가 등장해가지고 각 세포마다 몇 개나 붙어 있는지까지 다 이미 1990년대 초에 개발됐다는 것이죠. 1995년 영국 과학 저널지 네이처지에서는 그 작용까지 명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면역작용. 당사슬과 관련된 이 당 영양소가 면역작용이라고 한 제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죠. 또 세포와 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해서 자신의 세포를 보호하고 침투한 적들을 없애는 거니까 이것도 면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2012년 미국 국립과학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질환은 당사슬이 관여한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기 모든 질환이란 말이 영어로 every disease입니다. 당뇨, 고혈압, 암, 아토피 모든 질환은 일단 당사슬이 관여하고 있다. 이게 미국 국립과학원은요, 굉장히 보수적인 의사들의 단체라고 합니다. 이 단체에서 이걸 발표했다는 것은 이 당사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 표명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의사로서 이 당 영양소를 알게 된 과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 영양소가 무엇이길래, 그리고 의학적인 근거가 정말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왜 건강할 때 당 영양소를 먹는 것이 중요한가? 이건 정말 심각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초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자, 이런 마음을 갖도록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기능성 통증 치료를 하던 의사였습니다. 수술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이런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건데요. 도수 치료, 또 IMS 근육 자극 치료, 또 플루로 테라피, 또는 신경블록, 이런 것들을 하면서 대략 우리 인체 640개의 골격근이 있는데요. 이 모든 근육과 인대와 신경, 혈관들을 치료하는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15년 전에 제 아내가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무기력하고 온몸이 붓고 알러지 증세가 심해지고 전신에 통증이 있고, 왜 그러지?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게 안 나와요. 안 되겠다. 대학병원을 보냈습니다. 정말 별의별 검사를 다 하더라고요. 알러지가 있으니까. 이런 검사도 다 있나 싶을 정도로 했는데 결과가 뭐냐면 잘 모르겠다 했어요. 그래서 처남이 현직 대학병원 교수예요. 유명한. 그래서 글이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 모든 검사를 다 하려면 한 1년 정도 걸릴 그런 각종 검사를 처남이 그냥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다 동원시켜가지고 한 열흘 정도에 다 검사를 했어요. 별의별 검사를. 결과가 뭐였겠습니까? 아픈 것 같아 보이는지 잘 모르겠대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저 환자는 애기 키워야 될 엄마가 지금 누워있는데 모르겠다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제가 의사로서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때 우연히 알게 된 게 통합기능의학인데요. 통합기능의학이라는 것은 통합이란 말처럼 여러 가지 의학을 통합해서 하는 대치의학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에 마음을 먹었냐면 영양의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양주사에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이걸 저보다 먼저 배웠다 선배 의사를 통해서 제가 사정했어요. 가르쳐줘야 되니까 가르쳐주더라고요. 그걸 노하우를 가지고 치료했더니 몸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이야, 제 친한 친구 아버지가 유명한 내과 의사인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영양제야, 하루 세끼 밥만 먹으면 되지. 유명한 내과 의사.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저도 은연하게 그런 영향력을 받고 있었나 봐요. 근데 요 영향력을 하니까 확실히 우리 몸이 좋아졌습니다. 이때 제가 공부했던 것이 이거예요. 합성 영양소. 우리 제 옷도 만들고 신발도 만드는 석유화학 물질에서 뽑아낸 합성 영양소하고 이 천연 영양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당시 인터넷에 영양제 구매하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들어가보면 천연 영양소가 조금 비쌉니다. 가격이. 합성 영양소 가격이 좀 싸고. 그럼 무슨 차이가 효과가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이 있었는데 이때 제가 공부한 바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2002년에 3,000방울 테스트 연구를 해가지고 약 12년 결과가 발표됐다고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센트룸 실버라고 써있죠. 데일리 멀티비타민 센트룸 실버로 날마다 영양제를 먹여봤습니다. 12년 동안 결과 관찰을 해봤는데요. 요거 그 논문에서 발표한 거예요. 자, 그대로 옥사에서 제가 요 생리를 장치했지만 심혈관계 질병 발생 예방에 효과가 없었다. 심근경색에 효과가 없었다. 뇌졸중에 효과가 없었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에 효과가 없었다.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 총 사망률을 감소시키지 못했다. 이걸 알게 되면 여기 화학제품은 효과가 없구나. 그때부터 천연 영양소에만 관심이 있다. 지금도 천연 영양소로 쓰이는 이 제품들은 일부만 천연 영양소 들리고 나머지 화학제품들도 많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연구를 시작했어요. 2016년에 천연 영양소 사는 시험을 하니까 또 그래프 보면은 좀 차이가 있죠. 좀 좋아졌어요.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유의하게 나아졌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이 스타틴이라고 고지혈증 치료하는 약에는 이 영양소가 효과가 없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약이 썩 좋은 약이 아니에요. 이때 제가 또 와인에 영양소 하겠죠. 잃어버린 영양소. 왜 잃어버렸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옛날에는 이런 야채, 과일, 풀이, 콩, 견과를 통해서 좋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할 수 있었는데 현대인은 수치가 줄어서 99%에서 23%로 줄고 정제 공부가 59%, 정제 설탕, 인공 발효가 18% 이런 좋지 않은 탄수화물이 많이 늘고 좋은 탄수화물, 좋은 당류가 줄어든 것이 원래 있었는데 그래서 잃어버렸다. 특히 당 영양소, 만노스, 퓨코스, 자이로스, 에라스틴, 글루코사민, 에나스틴, 갈락토사민, 에나스틴, 유라미시를 잃어버립니다. 요건 지금도 있어요. 갈락토스나 글루코스는. 그래서 잃어버린 우리가 먹는 것이 왜 병이 걸리는지 좀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양 비료, 동해역인데 식물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좋겠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햇볕을 못 보니까 이 좋은 영양소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덜 익은 토마토를 따야만이 유통과정에서 눌러지지 않으니까 독소가 덜 익은 수밖에 되고 오래 도망이나 이런 흰거리거든요. 이걸 너무 심하게 비참한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청채바사, 청채가 들어가요. 우리는 늙은 거 살아야 되니까 강지 보관기간 3년 차이 거. 자, 그래서 천연 영양소 참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와이프가 건강해졌는데요. 문제는 검사를 해봤어요. 최근에 그 영양소를 넣었어요. 여전히 자가면역 반응이 있어요. 저는 3년 전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어요. 지나면서 초음파 기사를 했는데 그 따라온 기사가 원장님 얼마나 잘 보이냐 갑상선암 받아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갑상선암 보는데 다시 틀렸어요. 보여요. 흑병원 가세요 하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흑병원 갔더니 아니에요. 전체 다 보여요. 충격을 많이 받았죠.
나처럼 세상에 영향을 좀 많이 본 사람이 없었는데 뭐가 문제였어? 뭐가 문제였어? 이 멀쩡한 생긴 사람이 왜 안 하게 됐을까요? 제가 오늘 경험을 갖고 온 이유는 이 이유 때문에 정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 마음을 좀 전달해 주셨어요. 마음을. 그러다가 이 안산에서 유명한 고깃집 하는 사장님이신데 아주 저하고 오랫동안 친하게 된 방법을 하셨어요. 이분은 시간이 너무 잡히니까 또 가정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하고 뇌하수도 경영해 주겠다고 한번 모셔가지고 막 물어보시고 근데 양성이라 그것도 당장 생명의 시작이었고 어깨 통증이 심하고 막 무릎 통증이 심하고 헛도 아파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원장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좀 신기하다. 그거 갖고 몸이 많이 편하다면서. 처음부터 건성으로 쓰다가. 자꾸 와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분이 헛소리를 할 사람은 아니에요.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하나 성공하신 분들은 뭔가 있는 분들이에요. 집념이 있고 눈썰미가 있고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이분이 뭔가 있을 텐데. 그래서 하고 시간을 내서 가봤어요. 이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 당시 코로나가 엄청 심할 때 있었어요. 병원도 대부분 다 병원도 막 문 닫는 시대 그리고 그런 시대였는데 이거 뭐 병원이 이게 코로나 시대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환자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가가지고 도대체 하고 계신 수액 치료가 뭐길래 이렇게 효과가 좋다고 내 환자가 가보라고 난립니까? 그랬더니 수액은 안 가르쳐주고 그리코 영양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가자마자 그날 하루 종일 그리코 영양소 공부했어요. 저녁에까지 집에 초대를 하셔가지고 좀 와서 이야기 하자고 해서 갔더니 또 그리코 영양소 설명하고 아침 7시에 집에서 나갔는데 집에 오니까 10시더라고요. 이분이 열정이 넘치는 분이셨죠. 네, 그리코 영양소를 제가 접하게 됐는데요. 클리닝 하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클리닝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키기를 잘해요. 제가 믿는 사람들한테는. 네. 이렇게 그동안 제가 먹었던 천연 영양소들, 빠져있던 것들, 추가된 글리코 영양소가 추가된 것들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제가 통증 치료하기 때문에 밥을 굶고 하기가 좀 두려웠었는데 한 3주 영양소 먹고 견뎠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긴다면 제가 약간 부정맥이 좀 있었어요. 누워있으면 심장이 툭툭 한 부정맥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만성 통증이 있어가지고 자다가도 쥐가 내리면 일어나가지고 혹시 자기 몸에 주사로 자기 몸 찔러보신 분 계세요? 다음날 잠을 자야 되니까 딱 집에다가 주사기를 준비해요. 통증 치료하는 거. 쥐 내리면 얼른 풀고 자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사라지고 만성 피로, 염증, 식도염 이게 다 사라졌어요. 아내도 몸이 좋아지고 저희 딸들도 건강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희한하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 명색이 제가 의사인데 남들처럼 이거 먹으니까 좋더라 먹어봐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왜 좋은데? 물어보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오 원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 좀 달라. 또 천안에 김윤수 원장님 가가지고 병원에 있는 책 전부 다 가져가고 복사하고 막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술이라는 게 있네.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뭐야? 이게 당사술이구나. 건강한 세포에는 10만 개씩 붙어 있는데 현대인은 아까 영양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4, 5만 개밖에 안 되고 아마 저는 1, 2만 개밖에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 모든 주요 장기들이 당사술로 구성되어 있다는 논문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뇌도, 콩팥도, 간도, 폐도 전부 다 당사술로 구성되어 있구나. 핵이 없는 세포는 있지만 당사술이 없는 세포는 없다는 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뉴스에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나오잖아요.
영어로는 스파이크 글리코프로테인입니다. 당 단백질. 기자들이 말이 길고 어려우니까 잘 몰라서 그냥 스파이크 단백질 하는데 원래는 스파이크 당 단백질이에요. 이게. 모든 기관은 당사슬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걸 눈여겨보시죠. 줄기세포도 당사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주기가 있습니다. 노후되거나 병든 세포는 세포 자연사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죽어요. 스스로. 자살합니다. 그리고 줄기세포를 통한 새로운 세포가 끊임없이 재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줄기세포가 온전하고 세포가 온전하면 이런 세포들이 계속 재생이 되니까 사람이 아플 수가 없는 거죠. 죽을 수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당사슬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 요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당 영양소에 대해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이 충분히 되는 것이죠. 그 피검사할 때 나오는 그 빨간 피, 적혈구 4개월밖에 안 산 거예요. 어쩌면 1개월 산 거, 어쩌면 2개월 산 거, 오래 살아봐야 4개월밖에 안 살고 새로 대치되는 것이죠. 얼마나 당사슬이 중요합니까? 2003년 MIT 공대에서 세계를 바꿀 10대 혁신 기술로 글리코믹스, 당사슬. 저는 처음에 의사로서 이 슬라이드가 가장 눈에 띄었어요. 요거 딱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요거 대단한데? 글리코믹스를 10대 혁신 기술로 선정하다니. 이 천재들이.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 이 글리코 영양소를 가지고 노벨 화학상이 나왔습니다. 이 MIT 공대의 천재들의 애칭이 적중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클릭화학이라는 건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글리코 영양소 관련돼서 얼마나 위대한 발전인지 한번 보시죠. 이 세 분이 했는데요. 이 클릭화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 C가 카본, 탄소입니다. 탄소가 3개 있으면 LPG 가스, 프로펜 가스예요. 프로판 가스로 불렀죠. 3개 있으면. 이게 작업을 해가지고 하나를 더 붙이면 뭐가 될까요? 부탄가스 있죠. 번호있어요. 이게 하나, 둘, 셋, 4개면 부탄가스가 되는 거예요. 탄소 하나 더 붙이니까 부탄가스가 되네요. 사람들이 막 여행 가면 사는 거, 떼돈을 벌죠. 이거 하나만 개발하면. 자, 조금 더 떼돈을 벌어볼까요? 그러면 탄소만 붙이면 됩니다. 이게 뭐죠? 휘발유. 휘발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예요. 훨씬 비싸죠. 부탄가스보다. 좀 더 붙여볼까요? 8개를 붙이니까 고급 휘발유가 되네요. 붙이기만 하면 돈을 버네요. 우리 방향적 탄수화물이라고 바나나 맛 우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걸로 만드는 거예요. 별의별 거 다 만들죠. 됐어요. 집에 가서 요거랑 붙입시다 우리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비타민 B12 막 혓바닥 갈라지고 만성피로 환자들이 엉덩이에 많이 주사 있죠. 비타민 B12는 엄청 복잡하죠. 아무나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비싸겠죠 이게. 그러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떼돈을 벌고 있는 거죠. 떼돈을. 네. 이게 너무 어려워요 붙이기가. 리액턴트 반응물이 요 산을 넘어야 새로운 생산물이 나오는데 요 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촉매를 써야 되는데 막 열을 막 가열하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실패작. 그냥 공든탑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촉매를 써가지고 성공하면은 이제 떼돈을 버는 거겠죠. 새로운 물질이 나오고. 2010년에 이 팔라듐이라는 원소로 탄소를 연결한 이 세 사람이 떼돈을 벌었습니다. 노벨 화학상을 탔어요. 성공한 거죠. 근데 이 팔라듐은 외부에서 작용을 해야지 인체에서 작용하면 너무 해롭죠. 안 돼요. 몸에서 작용은 안 됩니다. 이게 문제죠. 물질을 외부에서 만들 때만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구리를 촉매로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버클로 클릭하듯이
마우스 클릭하듯이 착 붙이는 거죠. 너무 잘 붙이니까 이야 이렇게 쉽게 붙이는 기술을 개발하다니 이제 떼돈 벌었다 하고 수고했네 하고 노벨 화학상을 준 겁니다. 근데 이 여자 교수님 한 분 계셨죠. 이분은 좀 달라요. 이분은 반응물을 여기서 시작하면은 쭉 올라가는 너무 힘든데 반응 시점을 올려버린 거예요. 지리산이나 설악산 같은 처음부터 등산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차 세워놓고 등산하면 훨씬 쉽죠. 그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천재예요, 이 사람. 그러면 무슨 장점이냐면 우리 몸에 해로운 그 촉매를 몸에 넣지 않게 됩니다. 해로운 물질 넣지 않고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천재죠. 자, 이 과학자와 이 과학자, 이 세 사람이 한 사람이 되기가 쉽나요? 부부도 결혼해서 한 몸이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너무 어렵죠. 근데 이거 클릭하듯이 이 여러 가지 세 가지 물질, 네 가지 물질을 클릭하듯이 촉매 없이 인체 내에서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노벨 화학상 줄만하지 않습니까? 자세한 거 몰라도. 근데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슬라이드가 설명하기 기초로 설명한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알킨이라고 보이죠? 또 아자이드라고 보이죠? 트리아주를 보이죠? 요것들을 당사슬에 착 붙인 거예요. 인체 내에서. 대단하죠. 촉매 없이. 착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녹색물이 형광물질입니다. 요걸 착 붙인 거예요. 이 기술 때문에 이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거예요. 인체 내에서 촉매를 사용하지 않고 저렇게 당사슬에 형광물질까지 붙여내다니.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당사슬에다가 물질을 붙인 다음에 형광물질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왜 노벨 화학상을 줬을까요? 노벨 화학상은요, 돈 많은 사람들이, 야, 천재들아, 나 병 걸렸는데, 나 치매고 암이고 그러는데 나 죽기 싫어. 나 돈 많이 대줄게. 제발 연구 좀 해서 나 좀 치료해줘. 이 돈입니다, 노벨상은. 네. 근데 요걸 개발한 이유가, 신물질을 쉽게 만들어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이 당사슬에 염색을 한 다음에 새로운 의약품 개발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게 노벨 화학상 준 겁니다. 자, 당사슬이 뭐냐면 인간의 혈액형이 O형은 끝이 갈락토스 퓨코스예요. 끝이 이거면은 너는 O형. A형은 N-아시드 갈락토스 붙어있는 너는 A형. B형은 갈락토스 하나 더 붙어있는 너는 B형.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이 암세포도 특이한 당사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원래 정상세포가 이 암세포를 없앨 수 있는데 당사슬이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세포를 제거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염색해가지고 이것을 염색한 다음에 그것만 공격하는 약을 개발하면 암 치료 성공하겠네 하는 아이디어가 지금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염색을 한 다음에 염색을 해가지고 여기에 맞는 표적 항암제를 지금 개발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항암제는 정상세포까지 다 죽이니까 문제가 있는데 특이한 염색을 해서 그것만 파괴시키도록 약을 개발하면 암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당사슬이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셨죠? 어떤 분들이 천연 영양소를 먹어요. 저처럼. 먹는데 당사슬이 부족하면 영양제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개를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흡수가 안 되는 사람은 100개를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10% 흡수됩니다. 왜? 당사슬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 하루 3알 먹으라고 했잖아. 나 3알만 먹을 거야.
그 사람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치? 이해가 되시죠? 당사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소를 구별해 면역작용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많으면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포와 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일으키면 코로나 바이러스나 암세포가 왔을 때, 야, 공격해서 저걸 없애자 하고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립과학원의 모든 질환은 당사슬이 관여한다. 그러니까 막 염색을 하고 뭐 표적 항암제를 만드는 게 더 좋겠습니까? 그냥 당사슬만 만들어내면은 좋겠습니까? 물론 표적 항암제가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 문제는 그게 언제 나올 것인가? 언제 나올래요? 몰라요, 그게. 난 아파 죽겠는데 내가 노인 요양병원에 간 다음에 나오면 뭐예요? 죽으면 다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 그런 주사제가 연구되고 있을 때 당사슬을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막 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죠. 정말 당 영양소가 당사슬, 면역을 증가시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느냐? 당 영양소를 먹으면 정말로 당사슬이 증가되느냐?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세 가지 오늘 드리겠습니다. 하퍼 생화학 교과서, 영국 왕립의학계 회원이시고 류마티스 권위자인 존 엑스포드 박사의 연구 논문 발표. 수많은 실제 사례들, 프로시딩즈와 올리브원 케이스인데요. 이제 요거는 사진을 찍지 말아달라고 사회자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2006년 하퍼 생화학 교과서, 의과대학에서 보는 생화학 교과서 중에 하나인데요. 네. 거기에서 단당류를 직접 보충기질로 유익하는 증거가 있다고 올렸습니다. 머레이 박사가, 로버트 머레이 박사가 올린 거죠. 이러한 사실은 당 영양소 보충제 개발을 촉진해 왔습니다. 이게 2006년 판이잖아요. 1996년부터 생산 중인 메나테크 엠브로토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촉진하고 있었죠. 96년부터. 이 슬라이드가 그거죠. 96년 합보생활 교과서에 처음 기재됐는데 바로 같은 해에 세계 최초 당 영양소 제품 엠브로토스가 개발돼서 판매되고 세계 특허 출원을 했으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개발 촉진해 왔다. 존 엑스포드 박사가 2007년 이듬해에 텍사스 메나페스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 논문 발표를. 네, 그걸 사진을 찍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슈가 프린트라는 건 뭐냐면 당을 프린트한다, 인쇄한다 뜻이에요. 당사슬을 측정하는 기계를 가리키는데 이때만 해도 이때 막 시작한 기계였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개발됐어요. 노벨 화학상을 받을 정도로 당사슬 측정하는 기계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환자의 독특한 슈가 프린트 패턴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게 당사슬입니다. 이게 이걸 확대해서 볼까요? 퓨코스도 당영양소, 만노스 당영양소, 엔라티스 글루산 당영양소, 갈락토스 당영양소, 씨알산 당영양소잖아요. 여기 다 있으면은 항체가 튼튼한 항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려서 다 깨집니다. 관절염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이걸 이분이 슈가 프린터로 조사를 한 겁니다. 했더니 야, 이런 환자들은 요 갈락토스가 하나도 안 붙어 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더 자세히 연구했더니 갈락토스 위에 씨알산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있으면은 염증이 없음, 가장 좋은 상태. 이게 없으면은 약간 염증이 있고 그나마 하나만 있어도 염증이 있는데 하나도 없으면 완전히 못 걷는 사람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알산은 면역 글로불린의 항염증 활성도를 증가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다. 염증이 생겼어요. 아파 죽겠어요. 아침에 팅팅 붓고. 소염 진통제를 드시겠습니까? 염증을 없애는 씨알산을 드시겠습니까? 씨알산. 가족에게 야, 돈 없으니까 씨알산 먹지 말고 진통제나 먹어 그러시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물론 정말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냥 막
휴지 짚고 다니는 분들 같은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몰라서 못 먹는 거지. 알면은 소염 진든지 안 먹죠. 씨알사 먹지. 예. 스위치 변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더라고요. 씨알산의 양을 증가시키면 염증을 일으키는 항체가 항염증 항체로 바뀌더라. 갈락토스 결핍시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더라. 엠볼토스 효과를 볼까요? 자, 자세히 볼게요. 엠볼토스를 먹였더니 N아세틸 갈락토사민, 갈락토스, 씨알산이 막 증가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치를 봅시다. 수치. 자, 갈락토스가 없는 당사슬이 7주 후에 60% 감소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먹으면 된다 이겁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먹으면 된다. 많이 먹어라. 제가 오늘 들고 싶은 마음은 이 말이에요. 먹으면 되는데 연구는 천재들이 하게 하고 우리는 먹읍시다 그냥. 가족들에게 드시게 하십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씨알산화된 당사슬이 형격이 증가하더라. 7주에 1주보다 96%가 증가했어요. 많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당 영양소를 먹으면 당사슬이 증가하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스스로의 몸을 공격하지 않는다. 이건 다른 논문입니다. 탄수화물 결핍 당 얼마나 불쌍하냐면 이렇게 불쌍해요.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됩니다. 진짜 안 됐죠. 여기에 당 영양소를 먹여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보세요. 요게 당사슬이 없는 슈가 프린트예요. 뭐 까맣게 보이죠. 안 좋죠. 당 영양소를 먹이니까 점점 사라지죠. 그리고 이게 좋은 당사슬이에요. 이게 조금만 있다가 점점 진해지죠. 다시 한번. 당 영양소를 먹이면 당사슬은 증가한다. 이게 두 논문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네. 프로스빙제는 8년간 75만 명을 임상을 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골다공증 환자 당 영양소 섭취 그룹에서 골밀도가 가장 많이 증가하더라. 그다음에 C형 간염 75%에서 산 수치가 모두 향상하더라. 양극성 장애 진단 청소년 8주부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향상하더라. 그레이브병이라고 막 눈초하고 목에 막 폭 생기는 갑상선 자가면역 질환이잖아요. 당 영양소가 계속 연구할 가치가 있다. 난소암, 당 영양소가 이 병의 예방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진다. 유방암 59세, 2006년 1월 폐와 췌장 전이 없어지고 전이 흔적이 거의 없어지더라.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당 영양소만 먹고도 스테로이드를 안 썼는데도 혈소판이 증가하더라. 폐소수암, 당시 2년이 지난 후 종양은 여전히 있지만 좋은 상태와 기능을 유지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암이 너무 커져 있으면 나이가 너무 많으면 그거 없애기 어려워요, 솔직히. 그런데 남아있는 인생을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거기에 초점 맞추면 좋겠습니다. 위암 환자 2006년 11월 거의 인전 이상 재발의 어떤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 외에도 이것은 이제 엠볼토스를 만드는 그 고급 기술을 특허를 낼 때 사실은 우리가 이 기계로 이렇게 많은 질환을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고 제출했던 자료들입니다. 방광염 알루미늄 요새 제가 어떤 제약회사에서 이 약 좀 써주세요. 주사를 가져왔어요. 주사기를. 뭔가 봤더니 방광염에 건강한 당사슬이 있으면 방광염이 없는데 당사슬이 손상되면은 맨날 방광염 앓고 살아요. 이게. 근데 여기다가 당 영양소를 집어넣어주는 주사가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콘드로이틴 설페이트랄지 그런 헤파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관절염 방광염 치료 주사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방광염은 좋아질지 몰라요. 굉장히 발전했죠. 아까 이 당사슬 연구에서 지금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해요. 이렇게.
글라이코 아미노 글라이칸 이렇게 개그라는 레이어가 손상이 되면 세균 달라붙어 염증이 생기는데 이게 쫙 쌓고 있으면은 방광으로 균이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방광벽으로. 자, 방광염은 좋아질지 모르는데 나머지 장기들, 우리 몸이 100조 개의 세포인데 다른 데는 다 건강한데 방광의 당사선만 깨졌을까요? 이분이? 한번 추리해 보십시다. 나는 다 건강해. 방광의 당사선만 깨졌네? 이런 분이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방광이 유독 증세가 심해서 예민하니까 못 견디겠어요 하고 온 것 뿐이에요. 이분은 온몸의 당사선이 다 깨져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100여 개의 세포에다가 다 주사를 놓을 거예요. 한 대에 20만 원, 50만 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당 영양소를 먹으면 온몸이 다 동시에 치료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제 추리가 잘못됐나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주사 맞는 것은 자유인데 한번 이걸 먹어보고 온몸이 좋아져 보시죠. 이렇게 권합니다. 만성 근육통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갑상선이나 유방, 전립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심장, 위, 대장, 신장, 여드름, 비만, 아토피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먹으면은 온몸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당사슬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당 영양소를 먹으면 온몸이 좋아지고 많이 먹으면 온몸이 더 많이 좋아진다는 것은 기본 상식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병원 환자 케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8월에 41세 여자 환자인데요. MRI 검사에서 난수에 9cm 무록이 발견됐다고 수술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참 안 됐죠. 커요, 이렇게 난수 무록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젊은 여자가. 그래서 근데 더 놀라운 게 유방에도 종양이 있대요. 9월 15일 날 유방 조직 검사 예약을 하고 왔는데 저희들이 일단 수술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든 안 하든 일단 클린 한번 해보고 결정하자고 8월 27일 날 클린 시작했습니다. 시작 후 15일 날은 유방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가성 혈관종성 기질증식증이라는 건데 현재는 3cm이지만 갑자기 종양이 커지면 유방 전체를 절제할 수 있는 조금 급성 질환인가 봐요. 이런 진단을 받고 왔어요. 조직 검사에. 그래서 병원에서 9월 27일에 한 번 더 검사해보고 그날 유방과 난소를 동시에 수술해보자 하고 온 겁니다. 8월 27일 클리닉을 시작했죠. 했는데 요거 먹였죠. 뭐. 제가 먹던 거 그대로 먹였습니다. 요거 글리코양을 추가해서 9월 27일 병원에 갔는데 교수가 깜짝 놀랐어요. 2cm으로 줄여서 수술할 필요가 없다.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은 박수 쳐주실 줄 알았습니다. 다른 데 가면 박수를 유도했는데 여기 유도 안 해도 되잖아요. 환자 말이 재밌었어요. 한 달 반 만에 갑자기 5배가 커진 상황이니까 먹어보라니까 먹긴 하는데 더 커지지만 않았어도 내가 인정한다 했는데 이렇게 줄어드니까 믿을 수가 없었다. 아까 제가 온몸 다 좋아진다고 그랬죠? 유방암도 좋아졌어요. 시력도 좋아졌어요. 0.4, 1.0. 검사하는 사람에게 잘 재은 거냐고 다시 물어봤다고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좋아지는 거죠. 하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수술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만 수술하니까 다른 데도 아픈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또 아프겠죠. 5살짜리 쌍둥이를 키우는 엄마, 애기들 어떻게 보고 또 뭐 항생 진통제 먹으면 얼마나 나빠졌겠어요. 전체적인 건강이 좋아진 것이죠. 너무 해피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참 안 된 케이스였는데요. 이제 18년에 악성 피부염과 만성 피로로 대학병원에서 스테로이드와 자외선 치료까지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누구한테 들었는데 천연 영양소 유명한 회사 것을 먹기 시작했는데 2년 6개월 동안 복용을 했어요. 근데 그냥 그럭저럭 잘 낫지 않고 저한테 소개받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원래 스테로이드는 바로 당일날 끊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줄여나가야 되는데 스테로이드가 부신을 억제하니까 갑자기 끊어버리면 부신이 활동하기 전에 끊어버리면 부신이 호르몬 없으니까 굉장히 몸에 안 좋죠.
용량을 서서히 줄여가면서 부신이 다시 활동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분도 오랫동안 스테로이드 처방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따 스테로이드 다 중단해 봅시다. 이판사판 안 되면 다시 쓰죠 뭐 하면서 당 영양소 클리닉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피부가 조금씩 모양이 변해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머리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상한 게 있죠. 이 젊은 여성분이 빗질하면 탁 걸리지 않겠어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자가. 예. 자, 피부도 있었는데 점점 좋아졌죠. 2개월 만에 없어졌죠? 아토피가. 머리도 좋아졌어요. 자꾸 보여줘요. 원장님 나 다 나왔어요. 이렇게 보여주니까. 점점 좋아지죠.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죠. 어떤 분들은 처음 이 사진 보면 뭐 다 안 나왔네 그럴 수 있지 몰라도 이분 상황을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심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분이요. 만성 피로가 있었어요. 만성 피로. 가족이 아주 화목한 좋은 가족이었는데 시댁에 가면 뭐 놀이를 하잖아요. 왔다고 참여를 못했대요. 너무 힘드니까 차 타고 가서 뻗어서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치료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만성 피로와 몸의 통증이 같이 좋아진 겁니다. 이게 제 말씀이 맞죠? 요거만 한번 뭐에 온몸이 다 좋아져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지 특정한 한 가지 병만 치료하면 좀 부족하죠. 자,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2020년 3월에 턱이 아파 밥을 못 먹겠다고 모 턱관절 치과에서 1,000만 원짜리 교정기를 끼고 일주일 전에 꼈는데 아파 죽겠어요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플까? 제가 원래 턱관절 치료를 잘 합니다. 근데 제가 원래요 섬유근육통 환자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 이것은 단순한 척관절이 아닌데. 자, 여러분이 의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돈이나 벌자. 턱관절 치료하지 마.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안 그랬어요. 빨간불이 탁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를 신뢰할 때까지 한 2번은 이제 수액치료나 통증치료 해줬어요. 그리고 바로 보냈습니다. 이 병은 난치병이다. 이 병은 글리코 영양소를 먹어야 된다. 보냈어요. 저를 신뢰하니까 글리코 영양소를 먹더라고요. 클릭했어요. 제가 먹던 거 똑같이 줬습니다. 네. 뭐 새롭게 추가된 영양 설명했어요. 이거 먹어야 한다고. 네. 5월 6일 날 눈물 나는 말을 했어요. 저한테. 남편이 얼마 만에 받아보는 밥상이냐. 지난주 왔을 때 어떻게 하냐니까 요새 외식도 같이 한대요. 그 주변 사람들 다 소개해요. 거기 가서 치료해야 한다고. 오면은 뭐 그리코 영양소 먹어야지. 네. 네, 똑같이. 요즘 최신 통증 의학이 많이 발전했어요. 진통제나 스테로이드만 쓰는 시대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손목이 아프다 하면은 여기다 막 빼주서 놓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요 근육이 여기를 막 당기니까 아픈 거거든요. 이 근육을 치료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머리카락을 막 당기면은 두피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두피에다가 스테로이드만 바르는 게 아니라 당기는 힘을 없애주는 거죠. 이런 의학이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육이 마르면은 이 관이 좁아지잖아요. 신경이 눌리고 신경이 혈관을 지배하는데 혈관을 팍 누르니까 더 허혈증이 빠져 통증이 심해지는 이런 것을 치료하는 의학이 됐죠. 가슴을 꽉 누르는 근육이 있어요. 심장과 폐와 가슴을 누르니까 항상 채기가 있고 체증, 소화불량, 트림,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가슴 쪼이고 한숨, 가슴 답답한 짜증, 불안, 불면 이런 치료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이 모든 환자들의 치료 반응이 당 영양소를 먹었을 때 가장 탁월한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왜 병원을 닫고라도 여기에 와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것들이에요. 알려야 되겠다. 무지를 좀 깨우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당 영양소 먹으면 정말 당사를 증가하는가? 3가지 사례 봤습니다. 합보 생활 교과서에 올라왔다.
존 엑스도 박사도 입증했다. 슈가 프린트로. 수많은 실제 사례들 받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왜 건강할 때 당 영양소 먹는 것이 중요한가 그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 당 영양소는 세포에서 만드는데요. DNA에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표면으로 10만 개씩 붙여냅니다. 세포가 약해져 있으면 만들 힘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할머니가 세포가 어떨까요?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어렵잖아요. 최소한 오늘 시청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들을 정도의 건강을 되셔야지. 너무 늦으면은 이거 많이 먹여야 돼. 힘들죠.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빨리빨리. 또 오정기 대표. 20대 때 얼굴 좀 보세요. 만약에 끝까지 아빠 말 안 듣고 고집 부렸다면 지금 더 나빠졌겠죠. 근데 젊어서 그래도 아빠 엄마 말 듣고 그리고 영양소 먹어서 이렇게 이뻐지고 건강해졌죠. 네. 네. 젊을 때 당 영양소를 먹고 건강을 회복하고 이분은 또 맨하티브 사업으로 재정적으로도 저보다 더 나아요. 이렇게. 아, 이분 나오셨네요. 네. 또 미남 나오셨습니다. 40대부터 드셨으니까 20년 드신 거죠? 네, 일찍 드셨죠. 저도 40대 때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저는 몰랐어요. 네. 젊었을 때 당연서 뭐 건강을 회복하고 네, 재정적으로 탄탄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첫째, 둘째,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년을 보장받길 바라십니다. 미병 상태라는 말이 중건강에 막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닌데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건강을 지키려면 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하게 하고 마지막 말입니다. 당 영양소 정보를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해야 됩니다. 안 알려주면 내가 몰랐잖아요. 네, 용기를 가지고 전달하도록 하십시다. 저도 감사하잖아요. 저한테 알려준 분들에게. 주변 사람들께 알려주면은 나중에 분명히 고마워할 겁니다. 자, 기억해 봅시다. 면역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 남녀노소 모두에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세포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면역력을 원래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 영양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특히 줄기세포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 영양소를 먹어야 된다. 현재 과학자들도 온통 당사슬에 매달 연구직이지만, 언제 치료가 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빨리 먹자. 세포가 건강했을 때 빨리 먹도록 하자. 그리고 필수 영양소만 아니라 새롭게 추가된 그리코 영양소를 먹어야 된다. 이미 생화학 교과서에도 올라와 있고, 자, 이 그래프 우리 몸의 면역, 건강한 몸의 지붕과 대문은 당사슬이라는 거, 기둥은 천연 영양소고 기초는 그리코 영양소, 튼튼한 몸을 갖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당류를 직접 보충해 주는 것이 유익하다는 증거가 있다는 생화학 교과서, 존 헬스 팍터의 류마티스 슈가 프린트를 공부했습니다. 또 치료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세포가 건강을 유지하도록 당 영양소를 매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치유의 주체는 환자 자신이죠. 환자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하루씩 이렇게 밥만 먹으면 되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무조건 영양소를 먹고, 의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만 할 뿐이다. 고령화 사회, 노화 예방 및 건강 수명 향상을 위해서 환자 자신이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의 모든 친족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